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고 그들의 삶에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식도 우리에게 그만큼의 사랑과 존경을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깨질 때 그 상처는 깊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자식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와의 소중한 시간을 잊거나 부모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상처는 더 커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성공, 그들의 행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항상 그들의 뒤를 받쳐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서 받는 건 무관심과 냉대뿐인 것 같을 때 마음 속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흔들리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를 무시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씨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박정훈 씨는 정년 퇴직 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6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과 대화할 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가 무슨 말만 하면 아빠, 그건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라든가 아빠도 이제 좀 변해야 해요. 라는 식으로 마치 박정훈 씨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박정훈 씨는 대화할 때마다 존중보다는 훈계를 듣는 기분이 들고 딸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씨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부모의 권위를 지키면서 소통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 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훈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나름의 지혜가 있단다. 내 의견을 듣는 건 항상 좋지만 내 생각도 똑같이 존중받고 싶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점차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요즘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아버지를 비판하며 그의 의견을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표정에는 깨달음과 함께 서서히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아빠의 생각과 경험을 간과한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경험에서 쌓아온 아빠의 지혜는 저도 인정해요. 제가 말했던 새로운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 아빠가 겪어온 경험과 지혜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은 박정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말한 새로운 방법도 충분히 흥미롭고 나도 배울 점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야. 딸은 아버지의 태도에서 온화하지만 단호한 자신감을 느꼈고
그제야 자신의 태도가 지나치게 훈계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박정훈 씨 역시 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박정훈 씨가 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격하게 반응하거나 딸의 의견을 일축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속에서 얻은 교훈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임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위가 지켜지도록 하되 자녀와 대화할 때는 그들이 가진 독특한 시각도 인정하고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 방식에는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너의 의견도 중요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자녀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으며 세대 차이를 극복한 성숙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유머를 섞어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머는 분위기를 완화시켜주고 동시에 자신을 너무 경직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박정훈 씨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 내가 좀 옛날 사람이지. 그런데 옛날 사람도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단다. 내가 말한 새로운 관점도 흥미롭구나.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의 유머는 대화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며 자녀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런 유머는 대화를 지나치게 엄숙하거나 긴장감이 돌지 않게 만들어 서로의 입장이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대화에서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박정숙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숙 씨는 딸과의 대화에서 자주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은 대화를 할 때마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가끔은 한숨을 쉬거나 알았어요라는 말을 짜증 섞인 어조로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숙 씨는 딸에게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나 요즘 내가 대답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파. 내가 건성으로 대답할 때 나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해. 그럴 때마다 내가 너한테 더 잘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무심하게 지나칠 때마다 혼자서 마음이 조금 무겁고 외로워져. 내가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딸은 잠시 당황했지만 박정숙 씨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자신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은 잠깐의 침묵을 깨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은 내가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회사 일이 많고 개인적인 문제도 겹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깨닫게 돼서 너무 미안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면 나에게 말해줘. 나도 너를 돕고 싶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이야. 가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더 상처받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딸은 조금씩 태도가 바뀌어 박정숙 씨와의 대화에서도 더욱 진지하게 응답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씨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딸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이 사연에서 박정숙 씨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나전달법입니다. 나전달법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라고 비난하는 대신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전달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하여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와 같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유발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숙 씨는 내가 건성으로 대답할 때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라고 말하며 딸의 어떤 행동에서 자신이 상처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 주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줬으면 해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박정숙 씨와 딸의 대화에서 나전달법을 사용한 효과는 확실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딸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딸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나전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하거나 짜증을 부릴 때 부모는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아파라고 말함으로써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전달법을 일상적인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갈등을 예방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이영숙 씨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자신의 자녀 교육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외동아들인 준영이가 어릴 때부터 그의 모든 것을 챙겨주며 살았고 힘든 순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영숙 씨는 아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간단한 답장만 보내곤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녀로서는 아들의 이런 태도가 더욱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이해하려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영숙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하여 임원이 된 후 부모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업무를 핑계로 연락을 피했고 명절에도 짧은 시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사건은 이영숙 씨의 70세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아들에게 생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그녀에게는 이 정도 이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아들이 그날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영숙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출장이 아닌 골프 모임이라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과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아, 나는 너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나 자신도 존중받고 싶구나.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이지만 내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다. 가족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아들의 필요만을 챙겨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외면해왔던 이유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인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익숙한 관계에 대해 쉽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부모가 늘 곁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식이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과 출세라는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성취에 집중하면서 정작 그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자식의 입장도 고려하는 대화가 효과적입니다. 나는 내가 바쁜 걸 안다. 하지만 내가 내게 무관심하게 구는 것은 상처가 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자식이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도 아들에게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본인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늘리고 요가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아들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넘어 이영숙이라는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와 아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출장 중에도 어머니에게 매일 저녁 짧은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드셨어요? 라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되는 통화지만 이영숙 씨에게는 그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또한 아들은 어머니의 생신이나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도 아들의 변화에 감사하며 더 이상 아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큼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식에게도 이를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보호자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무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대화가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될 수 있고 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따뜻한 대화와 이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